자, 이제 196페이지 봅시다. 개발행위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 개발행위 허가 절차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이쯤 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자 갑이 개발한다 생각해봐요. 건축합시다. 건축. 갑이 개발하겠다 그러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허가 신청을 먼저 할 겁니다. 허가 신청은 허가권자는 그 도시를 관리하는 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여기가 허가권자예요. 허가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일단은 15일이라는 기간 줘요. 15일 내에 허가를 하든 불허가를 하든 하여튼 처분해 줘야 돼요. 불허가하면 끝나는 것이고 허가했다 그러면 허가 받았으면 갑은 개발하고 개발 끝났으면 이제 준공검사 받아야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허가권자가 허가하기 위해서는 갑이 개발하는 저 행위가 법에 정하는 허가 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거를 따질 거예요. 허가 기준에 맞냐 안 맞냐 따지는데 허가 기준에는 5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할 테니까 스스로 판단해 봐요. 허가를 해주려면 허가 신청 내용이 헌팅하지 말고 허가 신청 내용이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할 것, 부적합할 것? 적합할 것. 허가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 방안에 적합할 것, 부적합할 것? 적합할 것. 허가 신청 내용이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허가 신청 내용이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이루지 말 것? 이룰 것. 기바인 설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부적정할 것? 적정할 것. 예습하고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설명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이게 우리 시험 문제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하나만 추가하냐 그러면 형질 변경 면적이요. 형질 변경 면적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인들이 뭐 산을 깎는다, 밭을 택지 만든다, 산 깎아서 대지 만든다. 어디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형질변경 나중에 이제 이 숫자를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는 어때요? 이게 도시지역 안쪽이냐 도시지역 밖쪽이냐. 도시지역 안쪽이다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그리고 생산녹지는 면적이 만입니다. 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 3,000평까지만 허가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공업지역이면 3만입니다.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간다. 세 번째, 이게 보존녹지는 규리가 강하거든요. 5,000제곱미터 미만만 허가한다. 도시지역 밖으로 가게 되면 관리지역이 3만 미만, 농림지역이 3만 미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5,000 미만. 그래서 13,500, 33,500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13,500, 33,500, 주거, 상업, 자연 생산지 10,000 미만, 공업은 3만 미만, 보존녹지 5,000 미만, 관리 3만, 농림 3만, 자연환경 5,000. 이런 게 치사하게 막 5만 이러고 나온다고. 5만짜리는 없어요. 가장 많이 했을 때 3만 미만까지. 이런 걸 알아야 여러분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종종 돈사부지, 축사부지 찾아달라는 이게 은근히 종종 들어와요. 돈사부지, 축사부지. 돈사부지, 축사부지 찾을 때는 비싼 데서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안 찾죠. 보통 땅 면적을 얼마냐, 그 보통 건축을 할 때 보통 한 4,000평 정도 건축한다. 좀 크거든요, 이러면. 4,000평 돈사를 4,000평 정도 지을 수 있는 땅을 사달라. 그러면, 자, 건축을 몇 평 한다고? 4,000평 한다고. 그러면, 건축하니까 대지죠, 대지. 대지 면적 곱하기 건폐율 하게 되면 건축 면적이 되거든요. 몇 평이요? 그러면 4,000평. 자, 이거를 가지고 땅 면적을 얼마를 찾을까? 이걸 해야 되지.
여기 지을 수 있는 땅을 찾아니까 그러면 땅이 몇 평이 필요한가 이걸 여러분이 찾아야 된다고. 몇 평이 필요한가 그러면 건폐율이 몇인가? 그럼 이 사람한테 돈사부지 얼마 정도에 찾습니까? 그러면 한 3억에나 5억 정도에 찾습니다. 그러면 땅 가격이 싸요. 이것은 완전 싼 데 간다. 싼 데. 비싼 데 가서 우리가 지금 이 건물 치고 여기에다가 돈사부지 지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주 좋아하겠죠.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없는 데 가야지. 그런 데 가다 보니까 땅 가격은 싸죠. 땅 가격은 싼다 그러면 땅 가격은 싼 데는 전부 다 건폐율 얼마입니까? 20%. 싼 땅들은 건폐율이 전부 다 20%. 그러면 여기에 얼마가 와야 됩니까? 얼마 곱하기 0.2는 4천입니까? 8만? 그러면 8, 2, 4? 2만 평. 네, 얼마입니까? 2는 3, 여기 뭐면 2만 평, 2만 평. 그러면 2만 평이죠, 2만 평. 2만 평인데, 2만 평을 갖다가 이제, 이건 전부 다 제곱미터, 제곱미터. 제곱미터를 하는 사람은 곱하기 3.3, 예, 3.3만 합시다. 236, 6만 6천, 그러니까 6만 6천 제곱미터. 근데 허가는 얼마밖에 안 해준다고? 3만 밖에 안 해준다고. 그럼 이 땅을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부분 멈춰버리는 거예요. 반 잘라서 3만 하고,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6만 6천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허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없는 땅을 나보고 찾아달라. 결론 이 말이 된다고. 그래서 대부분 못 한다고. 그래서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무를 배우러 다시 와야 돼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무를 다시 배우면 지금은 그러니까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실무에서 필요한 건 해야 되니까. 제가 뭡니까? 여기 지금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것도 다 못해요. 책 두께가 있잖아요. 시험에 나온 것도 다 못하는데 시험에 안 나온 것까지 언제 설명을 하겠냐 이런 얘기요. 실무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한테 지금 대지는 최대 몇 평밖에 3만 평이면 몇 평입니까? 9천 평밖에 허가가 안 나온다니까. 9천 평. 9천 평 곱하기 0.2면 얼마입니까? 아무리 많이 해도 1,800평밖에 건축을 못 한다고. 근데 4,000평 쥐는 거 찾아오라 그러면 어떻게 찾겠냐? 네가 찾아봐라. 내가 돈 줄 테니까. 분명 이름만 한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되니까 찾으래. 되니까. 그러면 이 4,000평이라는 이 숫자는 건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이 주어준 거니까. 이거를 갖다 바꿔야지. 이거를 뭐를 바꿀 거냐? 이거를 갖다 바꾸자. 그럼 어쩐다고? 안 된다고. 뭘 바꾸자? 이거를 바꾸자. 이거를 갖다 0.2를 갖다 말이 0.6으로 바꿔버리면 얼마 됩니까? 6, 9, 54. 그러면 5,400평까지 허가가 나온다고. 그럼 이거를 0.6으로 바꿀 능력이 있냐 이런 얘기요.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0.6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을 알려준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와라.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와라.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런 땅을 찾아낼 수가 있다고. 이런 걸 대비해서. 이걸 하려면 이걸 모르면 이런 땅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역은 대도시도 아니고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개한다 그러면 땅 중개는 기본 해야 돼. 기본. 뭐 아파트 단지 들어가 산다? 아파트 경기가 살짝 안 좋으면 뭐하고 살 거예요 이거? 그만뒀다 나중에 또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잡아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공간도 없어요. 땅은 무궁무진하게 땅 해야 되는데 땅 하려면 처음에도 나오지만 이거 알아야 실무한다고. 실무. 합격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오세요. 똑같이 이 자리에 다시 와서 실무교육 좀 다시 들어야 돼. 실무교육 좀. 그래서 일단은 거기 보게 되면 197페이지 맨 위에 허가 처리 그 허가 규정 박스 안에 5개 있는데 그거 아까 안 보고도 우리가 다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읽어봤더니. 그럼 그 밑에 개발인 허가 규모는 나중에 그렇게 암기할 겁니다. 이런 얘기요. 저렇게 암기할 것이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뭐 의견 청취 허가 기존 뭐 성장 관리 방안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고 쭉 넘어가게 되면 어디 가는가 그러면 201페이지도 아니고 그 202페이지 보면 개발인 허가의 이행 보증 등 그러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아까 했던 말이 또 나오는데요. 개발인 허가할 때 이거 지금 5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한 가지만 알면 된다고. 남이 다 필요가 없으니까
허가할 때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본다고. 조건 허가한다고. 무슨 얘기냐? 갑이 여기에다가 허가 신청하니까 누가 시장님이 안 돼. 갑이 왜 안 됩니까? 물어봤더니 길이 없잖아.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개발하냐고. 그러니까 갑이 시장님 잘 보면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길 나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나 있는 길은 예정도로. 이것은 실제 도로. 그냥 나중에 우리는 그냥 도로 그러는데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법정도로 또는 공도 그러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법정도로, 공도. 이것도 법정도로고 이것도 법정도로인데 얘는 개설이 돼 있고 왕래하고 개설돼 있고 이건 아직 개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개설이 안 돼 있는 걸 보고 우리 뭐냐? 이런 걸 보고 예정도로. 예정도로를 건축법에서는 도로라고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합니다. 써놨죠. 이렇게 인정한다고. 예정도로 도로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허가해 주세요. 시장이 에이 도로가 없잖아. 도로가. 갑이 잘 봐봐요. 빨간색 도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이 에이 사장님 가봐요. 거기 그냥 논이야 논. 그 표시만 돼 있지. 도로공사 안 했으니까 논이라고. 사람 못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물러서지 않고 이것도 법에서는 도로라고 하잖아. 허가해주지 왜 안 해주려고 그러냐고. 그럼 공무원이 사장님은 저거 도로라고 인정합니까? 한다니까? 그럼 얘기해요. 좋아요. 도로라고 인정하니까 그럼 내가 허가를 해줄 테니까 당신이 여기서 어쩐다고? 여기까지 뭐하라고? 도로 개설해라. 이런 조건을 건다고. 네가 어쩌라고? 기반시설 설치하라. 그런 조건 허가를 건다 이런 얘기요. 이 개발에 따라 가지고 또 아까처럼 여기 하게 되면 여기 비탈민 많이 생기는데 거기 흉하겠죠? 나무 좀 심으세요. 할래요? 이것도 한다고. 이쪽 붕괴되겠는데 위에 방지 조치 하세요. 이런 거 한다고. 이렇게 조건 허가할 수 있는데 무슨 조건을 겁니까? 이런 거는 안 물어봐요. 조건 허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공법에서 이게 지금 꽤 자주 나오는데 조건부 허가, 인가, 승인 할 수 있다 없다면 무조건 있다는데 딱 한 군데만 없대. 한 군데만. 조건부 무조건 된다는데 어디 가면 안 되냐 그러면 이 농지법 가게 되면 이렇게 갑이 이렇게 농지 가지고 있어요. 농지에다 이제 집을 지어야 되겠어요. 그럼 농지를 뭐로 바꿔야 돼 이제? 대지로 바꿔야겠죠. 그러면 농지를 대지로 바꾼다.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전용 다른 용도로 쓴다. 전용한다 그래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라. 누구한테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한테. 그러면 장관이 허가를 해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옛날에는 자 네가 농지 전용한다 좋다. 그 대신 국가는 그만큼 농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농지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 낼 해가지고 농지 조성비 받았어요. 옛날에는 대체 농지 조성비 받다가 명칭을 농지 조성비 그러다가 지금은 명칭이 뭐라고 하냐? 농지 보전 명칭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내라 그래요. 근데 농지 보전 부담금은 나중에 농지 전용하면 배우겠지만 금액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금액이 제가 지금 강화에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 농지 1000평 개발하니까 농지 보전 부담금이 7천만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다. 이거 농지 보전 부담금 이게 공시지가의 30%니까. 근데 농지 보전 내니까 갑이 일단 허가해줘. 돈 나중에 낼 테니까. 그러니까 그래 너 나중에 내야 된다. 낸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낸다는 조건부로 뭘 해줬다? 허가를 해줬다. 이렇게 조건부로. 근데 이거 나중에 안 내는 거예요. 팔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래서 이 농지 보전 부담금이 떼먹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아요. 국가가 못 받는다고. 요즘 세금 체납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돈 없다니까. 돈 이만큼 많으면서 명의 다 돌려놨으니까. 없다는데 어쩌겠어요. 이래서 떼먹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조건부가인데 이제는 절대 조건부가 안 해준다. 허가해주세요. 물론 해주지. 돈 내세요. 냅니다. 자, 허가해줍니다. 해주면서 자 통지합니다. 통지. 자,
허가 나왔으니까 돈 내고 허가증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농지보호좀 납부했다는 영수증이 없으면 뭐 안 준다고? 허가증을 안 줘요. 증을. 그래서 요즘은 농지보호좀 부담이 지금은 이제는 사전 납부해서 돈 내면 어쩐다고 증 준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부 허가 조건부인가 무조건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농지보호전분담금 납입을 조건으로 전용허가 그것만 안 된다. 나머지는 조건만 무조건 다 된다. 조건 다 된다. 그러면 이제 허가권자가 야 네가 도로 설치할래? 하겠다 못하겠다? 하겠다. 표정이 찝찝하면 허가 안 해줘요. 하지마. 네 손이지 내 손이 그러니까. 할래? 그럼 당연히 하겠다 그러겠죠. 근데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또 문제되잖아요. 네. 안 하면 누가 하고? 내가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근데 무슨 돈 가지고 하고. 그래서 또 나와요. 어쩌라? 이행보증금이요. 이행보증금을 예체라 이 말이 또 나온다고. 아까 그 똑같은 말이 지금. 그러면 이행보증금, 보증. 금세 잊어먹었어요. 보증금은 뭐라고? 부도. 부도는 누가 부도난다고? 민간. 그러니까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 누가 안 망한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기억력 테스트,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 아까 뭐 했어요? 뭐가 발차기 한다? 굴비 발차기. 네, 굴, 비, 발차기. 똑같이 나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개발이나 지금 하는 개발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먼저 했던 그것은 도시계획 사업이고 얘는 비도시계획 사업이고 똑같아요. 절차가 틀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허가를 받으면 이제 의제되는 사항 해가지고 무슨 얘기가 있냐 그러면 이렇게 갑이 여기에다가 개발을 해야 되겠다. 집 짓자 집을 지어야 되겠어요. 건축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에서 이제 자 개발행입니다. 개발행위 허가해 주세요. 허가 신청 딱 하니까 허가권자가 시장님이 그래 허가했다. 가서 개발해라. 근데 개발을 봤더니 이쯤에서 이만큼은 산이고 이만큼은 논이에요. 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죠. 나무 위에다 집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찌하죠? 나무를 베야죠. 그러면 나무를 베려면 임목, 벌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것은 산림청장한테. 나무를 뱄습니다. 근데 나무 뱄어요. 그 밑에 땅 있죠? 그 땅에다 집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땅을 깎아야 돼요.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산지 전용 허가를 또 받아야 돼요. 산림청장한테. 너네다 집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가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농장한테. 또 가서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이게 몇 개까지냐? 이게 여기서는 18개가 걸려요. 아까는 설명 안 했지만 거기서는 27개가 걸려요. 다음 주 가게 되면 32개. 이 법이 그렇게 잡고 있다고. 여기에서. 그러면 갑이 야 건축하려고 허가 신청했더니 이게 보통 아까 며칠 만에 15일 만에 아까 저게 15일인데 절대 15일 다른 거 다 빼고 15일이요. 다른 거 싹 빼고 15일이라고. 근데 자 허가 받고 그 다음에 어이구 이거 나무 베야 되겠네. 허가 신청하니까 3달 만에 나오고 허가 신청하니까는 뭐 늦으면 5개월도 나오고 2달 걸리고 그럼 날 샜지 그러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처리하냐 그러면 얘가 개발인 허가 신청하는데 나무도 베야 된다. 산 깎는다. 메꾼다. 한다. 그러면 임목벌채 허가 신청서가 같이 들어가요. 얘도 산지는 이것도 같이 신청서에 같이 서류가 동시에 다른 법에서 뭔가 걸리는 거 있으면 전부 다 동시에 같이 들어가면 갑이 허가 신청 딱 하면은 허가해 주려고 하는데 이거 있네. 나무 베야 되네. 자 산림청장님 나무 베도 괜찮죠? 괜찮지. 산 깎아야 되네. 국방부 가서 장관이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산림청 가가지고 괜찮죠? 괜찮지. 논 메꿔야 되네. 농장한테 괜찮습니까? 괜찮지. 괜찮냐? 전부 다 나무는 어디로? 산이니까 산림청. 이걸 보면 뭐라? 이걸 보고 그 내용과 연관이 있는 대로 가야 돼요? 없는 대로 가야 돼요? 있는 대로. 그래서 그걸 보고 말하고요. 관계죠. 관계 행정기관의 장하고
이 허가권자가 미리 협의. 그러니까 허가 신청 서류가 전부 다 돌아다닌다고 이제. 이쪽은 너네 거니까 빨리 네가 보고 검토하고 빙빙빙빙빙빙 다 돌고 어디서 하나가 막히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어디서 막히면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서 조건을 다시 걸라고 조건을 뭐 한다 조건 다시 이렇게 할래? 해가지고 또 다시 오고 하여튼 싹 해가지고 결론은 시장에 이제 허가가 나왔다라고 준다고. 그러면 얘는 이거 전부 다 받은 걸로 본다. 그게 의지한다, 간주한다. 그래서 이 법에서 허가를 받게 되면 타법에 의한 각종 허가, 신고, 승인, 면제, 모두 받은 걸로 본다. 모두 받은 걸로 본다. 중개사 학원 하면서 대한민국에 없는 일이 올해 처음으로 한번 벌어졌어요. 앞으로도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뭐냐 그러면 올해 10월 28일 시험 봐가지고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합격해서 나갔어요. 신기하게도. 보통 한 반 합격하면 반은 떨어져야 되는데 신기하게 다 합격해서 나갔다고. 그래서 저기 현수막에 합격률 몇 프로 붙었어요? 7.9. 학원이 쓴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저것은 학원이 만든 것이 아니고 여기는 학생들이 현수막을 맞춰준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자기네들이 저거 들고 다니면서 붙여준 거예요. 뭐 97.5%. 근데 조사해 봤더니 떨어진 애가 한 명 더 나와가지고 95% 했더니 그래서 합격률 몇 프로입니까? 그랬더니 95%입니다. 무슨 이런 합격률이 있냐고. 인원이 그러니까 학원 다니는 인원이 많지는 않았는데 중간쯤에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간반이 다 합격하고 야간반이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는 건 나는 1차만 합니다. 1차 다 합격했어요. 2차입니다. 다 합격했어요. 동차입니다. 다 합격했어요. 참 신기한 학원이었어요. 또 다른 학원에서 작년에는 이 학원은 신설학원이니까 합격성도 없다 신나게 떠들어댔는데 올해는 다 합격하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학원은요. 작년에는요. 합격성이 없었어요. 올해는 말 안 해요. 처음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가게 되면 누구든지 합격하는데 제가 어떻게 강의했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면 안 보고도 우리는 풀어야 돼. 어떻게 푸냐. 자,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 받은 걸로 본다. 본다고 할 거냐 안 본다고 할 거냐. 그럼 찾아봐 있는 거 없는 거. 그거 언제 찾고 있냐고. 그거. 시험장 가서 책 가지고 찾고 있으면은요. 이리 어서 해가지고 부정행위 5년이요. 5년 시험 정지. 중개사 시험에서 5년 시험 정지 먹은 사람 몇 사람 있어요. 흔적을 남기니까 한 사람이 저쪽 그 도시 말하면 그 사람 또 벌 줄 모르니까 그 사람이 5년 정지 먹었으니까 지금쯤은 시험 볼 게 됐을 거라고. 한 분이 좀 연세가 있는데 50대 초반인데 그분이 중개업을 오래 했어요. 오래 해가지고 자격증이 없으니까 불편한 게 되게 많아요. 일을 엄청 잘하는데 뭐가 불편하냐 그러면 큰 건 쓰면 불편해. 큰 건 쓰면. 수수료가 1,000 넘어가면은 안 주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계약이 끝나면 터집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없잖아. 자격증 없잖아. 당신 중개하면 안 되는데 했으니까 그 자체가 불법이야 이것은.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이제 자격증 따라왔다고. 왔는데 좀 나이가 많다고. 근데 그 동네가 신도시거든요. 대부분 젊은 층이 30대 중에서 왔다 갔다. 30대 중반에서 대부분 그런 데인데 혼자 50 넘어서 공부하려니까는 성질 나는 거예요. 얘들 공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는 못하고. 그러면 옆에 있는 애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나 좀 도와주라. 합격한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러면 되는데 옆에 와가지고 재수없는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러면서 네 땀은 업 할 것 같아? 택도 없다고. 이런 말만 하니까 젊은 애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좋은 일은 왜 저러냐고. 우리가 공부 잘하는 게 너무 샘난 모양이에요. 자기는 안 되고. 그러고 난 상태 시험 보러 갔는데 그분이 지우개 밑에다 몇 개 써갔어요. 지우개 밑에다가. 이거를 지우개 밑에 써갔는데 해필이면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람 다 그 사람, 원장님도 그 사람 알아요. 거기서 걸려가지고 부정행위라고 단속되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빌었으면은 그게 되는데 이 사람 뭐 했냐면 대판 싸워본 거예요. 여기서. 싸울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5년 정지, 5년 정지. 5년 정지 먹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학원을 그 모임에 또 왔을 거 아니야. 아, 나 이제 시험 귀찮은 게 시험 안 본다고. 옆에서 언니 못 보잖아. 안 보는 거 아니고 5년 동안 못 보잖아. 5년 돼버리면 이제 나이가 시험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나이가 돼버린다. 그래서 못 본 사람도 한 명 있더라고. 정이 써가면은 얼른 먹어보면 돼. 그렇죠.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있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우개 할 때는 잽싸게 지우려고 했겠죠. 그렇죠. 밑에 지우개 있으니까 사람 문제 지우니까. 근데 그거 못하고 적발된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한 번 있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보냐 그러면 자, 이 내용이 1번부터 해가지고 18번까지 있다. 무슨 수로 암기할 거냐. 근데 출제자는 낸다. 어떻게 풀 거냐 이런 얘기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요. 생각을. 자, 그러면 출제위원은 이거를 암기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답니까? 이거 있는 점 어떻게 알고? 아니, 순서대로가 아니고 18개나 있는데 그 중에서 자, 이 안에 사도, 개설, 허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자기는. 모르면서 왜 4개 했냐 이런 얘기요. 그 사람이 문제 낸 사람이 모르는 걸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람이야, 귀신이요? 사람이죠.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가 암기 못하니까 어찌해야 돼요? 봐야 돼요. 보면은 있는 게 보이겠어요? 없는 게 보이겠어요? 있는 게 보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 눈에는 있는 게 보여요? 없는 게 보여요? 있는 게. 그거 하나 끄집어다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있냐? 없냐? 그럼 우리는 뭐라고? 네가 귀신이냐? 사람이냐? 네가 사람이다 그러면 있는 건 냈을 것이고 귀신이면 없는 건 냈을 것이고 그래서 어뢰 합격한 사람 물어보면 공법 선생은요 강의할 때 사람이냐 귀신이냐 이걸로 문제 풀어요. 내용이 어마어마 많다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문제 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아무리 출제인이라도 대학 교수들이 법 조문 암기하고 다닌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 냈을까? 너도 눈에 보이니까 냈겠지.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본다고. 이렇게 나올 때는. 그래서 이런 게 의제되는 사람이 몇 개 있습니까? 많다요. 의제되는 사람이 몇 개 있어요? 많다. 지문 하나 툭 던지면 많은 것 중에서 있냐 없냐 물어보면 100% 있다요. 100% 있다. 없는 거 나올 때가 있어요. 다음 주 가게 되면 여기서는 이게 없어요. 그때는 미리 알려줘요. 여기에는 이거 빼고 다 있다. 근데 왜 없는 이거를 물어볼까? 이게 저쪽 감이 있어요. 저쪽에 있는 걸 여기다 갖다 놓고 물어본 경우도 있다고. 근데 그것은 강의한 선생님들이 미리 다 알고 있다고. 뭐 데려올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이것만 빼고 다 있어요. 이렇게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돼요. 하나 툭더니 있다 없다 무조건 있다라고 밀어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공사 끝나면 중고검사 받는데 중고검사는 누가 받을까요? 누가 할까요? 그러면 뭡니까? 네가 허가했으니까 허가해준 사람이 내려가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개발인 허가는 중고검사 대상 묻거든요.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지가 있는데 이거 가서 검사는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설계도면 들고 가가지고 도면들이 됐는지 자료 제거 확인해야 되는데 자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형질 변경, 토석 채취까지 확인되는데 토지 분할이 확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공부상으로 나눈 것이죠. 공부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중고검사 대상이 안 돼요. 물건 적지는 물건을 쌀 때는 이렇게 각을 잡아가지고 딱 이렇게 각대로 이렇게 싸야 됩니까? 아니면 대충 싸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물건을 어떻게 싼다고 허가는 안 받아요. 물건은 무게 얼마 되는 거, 기간 얼마 이거를 갖다 물어보는 것이지 어떻게 싼다는 건 아니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고? 검사 대상이 안 된다고. 이런 게 시험 문제라고. 중공검사에서는 토지 분할하고 물건 적지는 중대상이 아니다. 여기까지가 개발행위 허가 절차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 절차. 그런 내용들이 207페이지 보면 207페이지 박스 있죠?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쫙 해가지고 19번까지 하나 더 늘었네. 작년에 18번이었는데 그런 게 주문 하나 툭 나 무조건 우리는 있다. 네가 사람이냐 귀신이냐 그 생각하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9페이지 가면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 나옵니다.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 설치는 지금은 이런 제도를 배우는구나. 지금은 그 과정입니다. 아마 자세히 달려가지 말고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여기에다 개발합니다. 여기에다가 개발합니다. 이때 개발은 건축입니다. 건축한다. 개발한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돼요. 건물 지으면 사람이 간다고. 그러면 여기 개발하려면 이 동네에 기반시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으니까. 도로가 있으니까 도로 밟고 가서 개발했겠죠. 근데 여기에다 개발하다 보니까는 이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돼요.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요. 부족이 예상된 상태에서 계속 개발하면은 결국 부족하죠? 그럼 이게 난개발이 돼요, 난개발. 난개발 되니까 어떻게 난개발을 막을 거냐 해가지고 여기에서 부족하면 어쩐다고? 그만큼 추가로 설치해라. 추가 설치하면 되지 뭘 고민이냐. 추가 설치하라 그러는데 그 지역을 봤더니 추가 설치가 안 돼요. 곤란한 지역이 있어요. 추가 설치가 곤란한 지역. 왜 추가 설치가 곤란하냐 그러면 우리가 앉아있는 이 위치는 자 우리 도로가 이렇게 몇 번 도로요? C도로? B도로? 앞에 있는 도로 C도로.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이렇게 도로가 있고 자 C도로 있습니다. C도로 도로 있고 여기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 일대는 여기가 개발이 됐나요? 안 됐나요? 싹 개발됐죠. 건물이 평균 건물이 몇 층짜리든가요? 제가 아침에 여기 새벽 5시였어요. 5시. 인천 누나 가지고 불안해가지고 5시 와다 보니까 너무 일찍 온 5시 왔더라고. 할 일 없으니까 건물들 다 조사해봤어요. 다 조사해가지고 숫자로 딱 나누니까 이게 2.5층이에요. 2.5층. 평균이 나눠봤더니 거짓말 아니요? 제가 다 해봤다니까요. 이게 되고 이 도로폭이 몇 메타냐 30cm 차로 재봤어요. 몇 메타 나올 것 같아요? 5m? 아, 5m 더 나오겠다. 14? 제가 30cm 차로 정확히 쟀거든요. 쟀는데 15m, 15m 나왔다고. 그러면 사람 다니는 도로예요, 거기도. 인도도 도로니까. 그러면 왜 15m 도로를 만들었을까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이 도시를 만들 때 도시계획 전공자들이 계산을 다 해요. 지금 혁신도시 안에 도로폭 있죠? 왜 저도로 나왔을까요? 계산 다 했어요, 그것은. 그 안에 대지 전체 면적이 있고 거기에 딱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딱 대입하면 건물의 총 규모가 딱 나요. 총 규모. 총 규모가 얼마 되면 인구가 얼마 유입되고 차량이 얼마 이게 계산이 다 돼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가 2.5층이니까 얼마? 15m가 맞았단 얘기예요. 이래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때 당시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이만큼밖에 못 짓게 돼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줬지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건폐율 용적률이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용도 지역도 바뀌고 완화돼가지고 이거 몇 배까지 가능하냐? 3배까지 가능. 3배까지. 3배까지다가 몇 층 나왔습니까? 7.5층 평균 이렇게 나오겠네. 상식적으로 건물의 규모가 3배까지면 차가 3배로 되겠지. 사람도 3배 되겠지. 그러면 이 도로를 갖다 몇 메타 되는데요? 45m 늘려야 되는데 옆에 늘릴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기에다 자, 뭐 한다고요? 개발한다. 도로가 부족이 예상된다. 추가 설치가 안 돼요. 왜 안 돼요? 가서 봤더니 아 여기는 이미 개발 끝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에요. 주상공. 빈 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나중에 개발할 때 도로폭을 조금 더 못 늘리면 우리 재개발한 데 가서 보면 도로폭이 좀 늘어나야 안 늘어나요? 늘어나죠. 건물 안으로 밀어 넣으니까. 그러면 여기 다시 정비하면 건물 안으로 살짝 밀고 살짝 밀어가지고 도로를 퍼고 봤더니 그런 대로 30m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보니까. 2배까지는 늘릴 수가 있는데 3배는 안 돼요. 2배는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의 규모를 3배 하지만 몇 배만 해야지 2배면 방법이 없죠. 이것은. 그래서 건물의 규모를 줄입시다. 그래서 만든 제도가 개발의 밀도를 통제한다 해가지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다.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이 지역에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겠다. 그러고 만든 제도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만약에 이 지역은 3배 짓는 걸 2배까지만 해야 되는 얘기예요. 주민들은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지 라고 말하겠어요. 난개발 나오든가 말든가 더 지으려고 하겠어요. 지으려고 하지. 그러면 이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너 말하면 내비두면 우리는 7.5층 짓는데 네가 하지 말라니까 몇 층 봐야 된다고? 5층까지 5층 안 되잖아요. 나중에 선거할 때 뽑아줄래 안 뽑아줄래요? 안 뽑아줘. 이거 지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문제가 된다고.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요. 근데 현실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제도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에 단 한 번도 지정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야 돼요. 근데 저런 것까지 안 내면 우리는 100이면 100 다 합격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중개사 시험용으로만 남아있어요. 이 제도는 유일하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쓰고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만 남아있는 제도. 지금 대통령 말고 그 앞에 대통령이 누굽니까? 네. 네. 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니까 쓸데없는 제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위원회도 많고 무슨 지역지구 구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없애라요. 없애라 딱 그랬더니 찾아야지.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거 찾아야지. 그리고 딱 찾다 보니까 얘가 찾은 거예요. 아, 이거 만들어 놓고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대한민국에. 이 제도 없애자. 근데 이거 없앤다고 대통령이 없애려고 하는데 국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애든가 말든가. 아, 지정된 적이 있어야 관심 두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없애주겠다는데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없앤다 해놓고 아무도 관심이 안 되니까 내비둬버려요. 그래서 폐지하기로 했다가 폐지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눌러 앉아있는데도 이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만 필요하고. 두 번째는요, 이제 여기는 가능해요. 가능한 지역입니다. 가능한 지역이다 그 말은 여기는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거예요. 미개발된 지역.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으니까 주변은 완전 논밭산 들판이니까 얼마든지 가능.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현재 여기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개발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사람 살아요? 안 살아요? 이렇게 두 집 살아요. 두 집 이렇게. 많이는 안 살아요. 더 이상 개발 못하니까 딸랑 2명 살아요. 이렇게 이 사람도 날아다닐 수 없으니까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 가지고 움직이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자 그린벨트가 해제됩니다. 어쩌겠습니까 이제? 개발해야지. 두 집 사는데 갑자기 여기 아파트를 갖다가 7,000세 진다. 아파트 7,000세 진다 그러면 도로는 턱없이 부족하겠죠? 도로 만들겠지. 이런 식으로 만들겠지. 7,000세대 분양합니다. 누가? 현대가. 전부 다 32평짜리입니다. 32평짜리. 이거 분양가가 얼마냐? 분양가가 5억이에요. 그럼 우리는 분양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 주변 32평짜리가 5억이다. 뭐가 호재가 있으면 받겠죠. 너무 네, 비싸요. 너무 비싸요? 주변의 시가가 15억짜리요. 받아야죠. 받아야지. 3억짜리요. 안 받겠죠? 근데 15억이요. 15억. 그럼 어찌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당첨이 됐어요. 당첨되는 순간 나는 얼마를 벌었어요? 10억을 벌었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현대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근데 내가 받은 데가 이쯤 받았어요. 이쯤 받았는데, 자, 그러려면 이제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도로 만든다? 기반시설 설치해야 돼요. 총 공사비가 여기서, 기반시설 총 공사비, 전체 총액이 얼마 들어가냐? 500원 든다. 500원. 이거 기반시설 누가 설치해야 돼요?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 받았죠. 세금 해야지. 하려고 봤더니 금고 다 뒤져보니까 400원 밖에 없어요. 100원이 부족하니까 공사를 못하는 거예요. 현대는 돈 되니까 하루아침에 산 깎고 건물 다 지어놨어요. 돈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일단은 주민들이 들어가서 봤더니 여기서 여기 들어가는데 3시간 걸려요. 3시간. 그러면 분양받을 때는 좋았는데 일단은 10억을 벌었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 현대는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10억 줬으니까. 누가 미워요? 얘가 밉죠. 그러니까 얘한테 뭐라고요? 난개발이라고 주구장창 떠들어댄다고. 왜 이렇게 난개발을 만드냐? 난개발. 그러면 얘는 내가 했냐? 누가 했지? 얘가 했지.
난개발 말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100원이 부족하니까 내가 도를 만들면 누가 이쁘냐? 네가 이쁘지 해서 너도 이제 개발자가 100원 내라. 이렇게 해서 500원 만들어서 설치하자. 돈 안 내면 중공검사 안 해줘. 중공검사 안 해주면 입주를 못 해요. 입주를 못하면 난개발 말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동네 개발할 때 돈 받겠습니다. 그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요. 스스로 기반시설 돈 내라.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지정한다고. 이 제도는 이제 툭 하면 나오는 제도니까 이 제도는 시험에서도 얘가 훨씬 중요하고 이거는 3월달 정도 가서 설명하고 뭐 설명할 거 다 했어 이것은. 우리는 타겟을 여기다 맞춰가지고 공부해야 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했습니다. 그럼 어떤 데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까요? 이런 데 봐야지. 개발이 안 된 데가 갑자기 개발되는데 그린벨트 해제됐다. 녹지지역이 주거적 변경이 된다. 그런 거 생각해야 돼요. 공원이 해제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데 예상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돈 받는데 자 부담구역 지정했으면 돈 받아야 돼요. 얼마 받을까요? 물어봤더니 알고 봤더니 현대가 이만큼 개발하고요. 삼성은 이만큼 하고요. LG가 하고요. 뭐 다르잖아요. 그러면 돈이 총 얼마 들어간대요? 500원 들어가는데 국가 지자체가 400원 내면 나머지 100원을 가지고 안분하자고요. 총 얼마분에 네 거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러려면 총 500원이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됐습니까? 이것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저 안에다가 기반시설을 얼마 정도 설치할 거 해가지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만들어야 총 500원이 나온다고. 그 중에서도 현대가 낼 거 얼마 해가지고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고. 이래가지고 받은 돈은 자 하나의 도시에 A구역이 있고 B구역이 있고 C구역이 있다. A구역에서 받은 건 어디만 쓴다? A구역만 쓴다. 자기 구역에 써야지 딴 데 쓰지 마라.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나간다고. 내용이 별로 어렵고 그런 부분은 없어요. 이 내용이 개발행위에 따른 209페이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이 부분입니다. 쭉 넘어갑니다. 그럼 어디 가냐 그러면 220페이지 가면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딱 보고 심의기구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국계법은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국계법은 뒤에 뭐 시범도지 그런 것은 5월달에 중요하지 않으니까. 시범도지 공부하기 전에 빨리 치악산 밑에 갔다 와요. 무슨 마을이라고요? 네, 정보화 마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가서 사진 찍어와요. 거기 가서 사진 찍어오고 보면은 시범도시 이해하기 훨씬 쉬워요. 정보통신 1호 도시 치악산 밑에 가게 되면 있다고. 여기까지가 이제 국계법이고 다음 주에 개발법하고 자 문제 봐봐요. 문제. 88페이지 보면 책 88페이지 봐보세요. 자 개발행위 해가지고 1번 국계법령상 개발행위 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아직까지 칠판 지우지도 않았어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는 뭡니까? 1번 왜 허가 안 받는데요? 예. 이거 도시계획 사업 어쩐다고 허가 받는 게 아니라고 인가라고 이게 시험 문제라고. 비도시계획 사업만 허가 받는다. 도시계획 사업은 절대 허가라는 말을 안 쓴다. 그래서 1번이요. 2번 국계법령상 개발행 허가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첫 번째 점. 개발행 규모에 적합할 것 부적합할 것? 적합할 것 부적합할 것? 적합할 것. 도시관리에 어긋날 것, 나지 아니할 것? 사업성에 지장이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맨 마지막,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이루지 말 것? 이룰 것.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부적절할 것? 적절할 것. 몇 개입니까? 5개. 그럼 답은 5번이지. 그게 우리 시험 문제예요. 3번. 자, 잘 봐요. 개발행 허가 이행담보에서 이행보증금 예치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굴비 발차기요. 1번 쫙 읽어보고 1번은 뭐가 있습니까? 피. 2번은요? 차. 3번은요? 굴. 4번은요? 기.
기. 5번은요? 5번도 기인데? 네. 4번 기하고 5번 기하고 뭔가 약간 다르는데요? 뭐가 있어요? 국가가. 국가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그래서 5번은 안 내는 거예요.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4번 봐요. 개발행 허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봐요, 1번.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개발행 허가 받아야 된다. 아니에요. 또 나왔죠, 얘가 지금. 도시계획 사업이면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말을 빙빙 돌린다고 속지 말라고. 자주간. 그냥 도시계획 사업은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1번처럼도 문제가 안 되고 4번처럼도 시험 문제 매년 내야 되겠는데 맨날 똑같이 물어보면 누구나 다 하니까 말을 빙 돌려본다고. 규모야 맞든가 말든가 좌우지간 도시계획 사업 허가 안 받는다. 무조건 안 받는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2번 볼래요? 재해복구 재난수 응급조치는 개발행 허가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 예, 응급조치는 그냥 하고. 3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작을 위해서 절토, 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질변경할 때는 허가받지 않다. 이건 아직 안 뵙거든요. 형질변경 허가를 받는데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농사짓기 위한 형질, 그것은 허가를 안 받는 거예요. 4번 개발행 허가권자는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자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없다? 무조건 있다요.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 5번 개발행 허가권자는 허가받지 않고 개발행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한 자에게 원상복귀해 라고 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래야지. 5번, 6번 그런 부분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거는 지금 하기는 좀 곤란해. 이것은 이제 1월 달에 본격적으로 수업하고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국계법이 끝났는데 자꾸 얘기하지만 11월, 12월은 공부한다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주로 이런 거 배웁니다. 공법에서는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배운 내용들이 모르면 나중에 중계가 안 되겠다. 중계가. 공법에서 배운 내용들은 중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책 가지고 하나하나 1월 달에 이제 읽어가면서 설명하거든요. 써주고, 읽어주고, 밑줄 그어주고, 설명하고. 근데 그때는 이제 쓰면은 여러분 따라서 늦으니까 이제 노트가 나오고, 똑같이 써 노트 먼저 주고, 그리고 읽어주고, 쉬는 시간에 한 분이 전화 왔대요. 문자를 해가지고, 교수님 시간 되면 전화 한번 꼭 하고 싶다고. 근데 그분은 고흥분이에요. 전라도 고흥. 근데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시험 봐가지고 자기가 합격해가지고 연세가 되게 많은데 교수님 제가 연세가 좀 많습니다. 고령입니다. 고령. 축하드립니다. 근데 무슨 일입니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하여튼 뭘 보낼지 모르지만 주소 좀 찍어주려. 선물 보낸다고. 근데 그분 하는 얘기가 한장공법이 어떻게 그런 거를 만들었냐 이런 얘기. 한장공법이 그만큼 좋으니까 학생들한테 한장공법 이용을 많이 하라고 하십시오. 한장공법은 3월달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공법 가지고 부담 느끼면 안 되고 저는 1, 2월 달에 여러분은 뭐만 알고 갑니다. 1, 2월 달에는 용도, 지역만 잡고 갑니다. 제 생각에 1, 2월 달 공법은 그러니까 지금은 공부한다 생각하지 말고 부담 없이 이런 거 배우는 거나 그 정도만 생각하시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